테마 18 광복을 위한 노력 학습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이후의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할 건데, 1930년대 이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체는 이제 민족혁명당입니다.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서 만든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 전선 정당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물은 이제 일단 주도했던 사람이 의열단 계열의 김원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전 시간에 그 학교에서 배웠던 한국 독립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북만주 쪽에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한국독립당이라는 걸로 바뀌었고, 한국독립당에서 한국독립군을 만들어서 그 쌍성보, 대전자령과 같은 곳에서 중국군과 함께 이제 일본과 싸워서 승리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한국 독립군을 이끌던 지청천이 만주 지역에서 이제 있다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쪽 김원봉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청천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역시 나중에 이제 김구 밑으로 들어가지만 초기에는 이 김원봉 밑으로 들어갔던 조소왕, 그 삼균주의를 제시했던 임시정부의 조소왕도 이 민족혁명당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은 당시에 이제 다 참여했는데 김구의 임시정부 계열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김구 등 임시정부 중심 세력이 불참하였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연합한 단체인데, 이게 당권, 권력을 의회단 계열에서 다 잡아버리니까, 이제 의회단 김원문 계열 약간 사회주의 쪽이고 이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합니다. 그래서 조서왕, 지청천 등 일부 세력이 이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져요. 중일 전쟁이 1937년에 이제 벌어집니다. 이 전까지의 상황은 일본이 계속 야금야금 만주로부터 중국을 먹어가면서 이권을 계속 중국 정부한테 뜯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일본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전면 전쟁을 하기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중국을 굴복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면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게 중일 전쟁이에요. 이때 이제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이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의용대는 이제 중국과 함께 일본과 싸웠었고, 그 당시 중국 관내에 있는 조선인들의 무장 세력 중에는 최초의 무장 세력이었다. 중국 관내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선 처음이에요. 그 위에 만주 지역에서는 있었지만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선 최초의 무장 독립 세력인 이제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게 국민당 정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충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쪽은 이제 산골 총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가서 그쪽에서 전쟁을 지휘했던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항일 투쟁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조선의용대는 이제 일본과 싸우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 이 조선의용대 인원을 더욱 확충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충칭 쪽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당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일본군이랑 조금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의 인원들은 중국 화북지방 예난 지역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웁니다. 만주 지역으로 이제 가고 싶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이동해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게 되고, 나머지 세력, 일부 세력이죠.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 세력은 그 충칭으로 가서 김구가 이끄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민족혁명당은 초기에는 이제 여러 세력을 통합했지만 이후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빠져나가고, 그 이후에 일부는 중국 공산당 쪽으로, 일부는 중국 국민당, 김구가 있는 한국 광복군 쪽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 정착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만든 단체, 그러니까 1935년 민족혁명당이 최초의 어떤 좌우합작 단체의 성격이 강했었다면, 그게 이제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로 만든 이제 좌우합작 단체의 성격이 바로 한국독립당입니다. 한국독립당.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이 통합을 했었고, 그 산하에 이제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병력이 합류하면서 좌우합작의 성격이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그 1930년대 후반 이후 국외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다음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해서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영국군의 요청으로 무슨 전선에 투입되었고, 그다음 무슨 계획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이제 일본과 싸워서 어떤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광복군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600명에서 800명 정도. 게다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투 병력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했죠. 근데 이 이제 인원들은 거의 간부급의 상당히 우수한 인원들이었고,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등에 능통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영국군이 이제 여기에 쓰자, 선전 부대로 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후방 공작 부대 혹은 심리전 지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이제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 곧 이제 일본은 망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조선에서도 전투가 이루어질 거고. 그런데 이 독립군들이 계속 원했던 게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으로 해방시키자였거든요. 때문에 국내로 진공하려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 작전의 이름은 말 그대로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이죠. 근데 이거 그 이제 미국의 이제 CIA의 전신의 OSS랑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김구랑 도너슨 무슨 소장인가 힘을 합쳐서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투입 날짜가 8월 17일이었어요. 계획이. 그래서 그때 8월 17일 날 이제 그 비행기를 통해 공수부대가 이제 주요 이제 거점에 투입이 되고, 또 잠수함을 통해서 또 해안가 지역에 투입이 되고, 뭐 이런 식의 특공 부대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하면서 이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본 애들 차라리 조금 더 버텨줬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네들은 마지막까지도 밉상입니다. 싹 항복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공을 세우지 못하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데, 이게 보면 화북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선의용대의 일부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세력은 이제 충칭으로 이제 갔고, 대부분의 세력들은 이제 북쪽 화북 지방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화북으로 이동한 조선 의용대와 함께 그쪽 지역에 있던 이제 조선 공산당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있는데, 그게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그리고 이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게 바로 조선의용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대일항전을 수행하죠. 그 다음 조국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단체 기억납니까? 1932년, 33년에 이제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이 이제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후에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세력이 약화되고 한국독립군 지청천이 이끌던 군대는 이제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만주 지역에서는 계속 항일 유격 투쟁이 벌어졌었고, 걔네들 하나로 합쳐서 만든 조직, 그게 동북항일연군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동북항일연군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산하의 무장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한 5, 60%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이제 동북항일연군 내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만든 조직, 그게 조국 광복회라는 거죠. 그리고 조국 광복회가 지원해서 이제 그 압록 그 두만강 아래쪽에 해산진이라는 곳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거기가 보천보라는 지역인데 그쪽을 이제 그 공격하는 걸 성공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거죠. 조국 광복회가 후원했던 그런 전투.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단체가 이제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겁니다.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든 사람은 여운형인데,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되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이제 국내 민족주의 계열의 공산당, 중도 좌파 이쪽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고요. 이제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이제 자신들이 안전하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달라라고 이제 부탁했던,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생각하는 조선인의 대표였던 거죠. 그 다음에 그 3.1 운동 때 신한청년당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제 파리에 김규식도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3.1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알리고 이제 그 지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국내에 만든 조직인데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이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 독립군은 우리가 적극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각지에서 무장 분기도 일으키고 이제 도움도 주고 이렇게 일본을 몰아내는데 우리도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조선 건국 동맹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선 의용군과 협동작전도 계획했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해보지 못하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연합국들과 지금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일본이 그 당시에 싸우고 있었던 애들이 중국,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야.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담을 해요. 어디서 모이냐 하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죠. 이제 회담의 내용은 이런 거야. 일본을 항복시키고 난 후에 일본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처음으로 논의가 됩니다. 한 번도 국제회의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 조선 문제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지, 연합국들 사이에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보장해 줍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또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항복하고 난 이후야.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인데, 요 포츠담 선언 당시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이제 다 항복했기 때문에 유럽 전선의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게 일본이야.
태평양 지역의 전선만 마무리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게 이제 카이로 선언을 제외하긴 합니다. 한국의 독립은 보장하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프린트에는 빠졌는데, 이 카이로 선언이 1943년 11월이고 푸츠담 선언이 1945년 7월이거든요. 그랬는데 1945년 2월에 이제 얄타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 소련 안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거기에서 회담을 해요. 얄타 회담은 누가 했느냐면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과 이제 소련이 회담을 했었는데 그 회담에서는 이제 어떤 게 이제 결정되냐면 소련이 이제 대의전에 참전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소련은 히틀러 독일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 일본과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독일이 끝장내면 일본은 끝장내야 되는데 소련 너희도 힘을 보태라 라고 이제 했고 소련도 알겠다 참전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야타회담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